첫 번째 괴담 43-5번지 배달. 2002년 겨울,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금룡반점이라는 곳에서 배달 알바를 했어. 이제 전화로 주문을 받고 주소 보고 찾아가서 직접 돈을 받는 시절이었지. 그날도 저녁 9시 반쯤, 주문도 거의 마감된 시간이었는데 가게 전화가 울리더라고. 근데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나직하게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거야. 기계 같은 목소리랄까?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더라고. 짜장면 하나, 군만두 반 접시. 주소는 땡땡동 43-5. 현금 준비돼 있습니다. 주문 자체는 흔한 메뉴였고 그 당시에는 반 접시 주문도 종종 있었어. 사장님은 그 집 단골인가? 하면서 면을 삶았고 나는 장부에 주소를 적었지. 근데 문제는 그 주소 43-5번지. 거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집이었어.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도 잘 안 나. 그런데도 나는 뭐에 홀린 듯 오토바이를 끌고 갔지. 그 시간엔 골목 가로등도 희미해서 천천히 보면서 가는데 43-3번지랑 9번지 그 중간에 딱 한 채, 주소도 문패도 없는 집이 있더라고. 대문은 나무인데 부서진 자국이 있었고 담벼락은 이끼 낀 채로 갈라져 있었어. 그런데 가까이 가자마자 대문이 저절로 삐걱하고 열리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안은 어두웠고 희미한 향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 근데 그 냄새에 선향이 아니라 불에 그을린 그런 냄새랑 썩은 물 냄새가 섞인 이상한 냄새였어. 그래도 나는 고객이 시킨 대로 현관 앞에 봉지를 놓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잠시만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몸이 얼었고 고개만 살짝 돌렸는데 누가 바로 내 등 뒤에 서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였어. 머리는 젖은 머리처럼 축 늘어졌고 입에서는 시커먼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발이 엉켜서 그 집 안쪽으로 넘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 순간 등 뒤로 누가 날 확 붙잡았는데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내 뒷목을 꾹 누르고 있더라고. 그리고는 귓가에 대고 현금 준비돼 있잖아요 하는 속삭임이 들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 눈을 떴을 땐 오토바이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음식 봉지는 찢어져서 퍼져 있었고 동전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야. 가게까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 사장님은 내 얼굴을 보고 어디 다친 거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왜냐면 팔뚝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 이후 며칠 동안 43-5번지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 무조건 같은 메뉴, 짜장면 하나, 군만두 반 접시, 현금 준비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매번 달랐고 이제 콜백을 하면은 없는 번호라고 나왔지. 그리고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던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너 전에 실려갔던 그 집 주소인데 여기 1년 전에 가스 누출로 여자 한 명이 죽은 집이래. 근데 화재도 같이 나서 얼굴도 못 알아봤다더라. 나는 그 이후로 그쪽은 다른 알바한테 부탁했고 난 절대 그 골목 근처도 안 갔어. 지금은 배달 일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 그 손자국 아직 팔뚝에 흐릿하게 남아있고 그 집은 아직도 현금을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개 목장에 서 있는 개. 전북 장수군 산골에는 예전부터 개를 많이 키우던 마을이 있어. 옛날에는 집집마다 사냥개나 집을 지키는 개가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큰 개 목장이 있었대. 그런데 그 목장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해.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건 군대 동기인 A한테서야. A의 고향이 바로 그 마을이거든. 그 마을 개목장에 있는 개들은 밤마다 괜히 짖고 목줄이 풀려도 안 도망가고 새벽에 울부짖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었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서 있는 개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 당시 A가 중학생 때였는데 여름방학 때 친구랑 밤에 이제 몰래 개목장 근처로 놀러 갔었대. 손전등도 없이 달빛만 믿고 가고 있는데 목장 안쪽이 이상하게 조용했다는 거야. 개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짖고 숨소리조차 안 들린 거지. 그러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개목장을 자세히 봤더니 개들이 전부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대. 근데 네 발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뒷발로 서 있었던 거지. 그리고 목줄은 그대로 달려있는데 앞발이 가슴 쪽에 붙어있고 머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대. A랑 친구는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목만 살짝 돌려서 A를 쳐다본 거야. 근데 눈이 개 눈이 아니라 사람 눈처럼 동공이 또렷하게 생겼고 입이 조금 벌어져서 마치 웃는 것처럼 보였었대. A랑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A네 집 개가 계속 두 발로 서서 대문 앞에만 있었다고 해. 밥을 줘도 안 먹고 밤마다 같은 방향인 개목장 쪽만 바라봤대. 그해 가을 개목장 주인이 갑자기 목장을 접었는데 이유는 끝까지 말 안 했지만 A는 지금도 그날 본 서 있는 개들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해. 마을 어르신들 말로는 옛날에 그 자리에서 이제 짐승 잡는 굿을 하다가 잘못돼서 잡으려던 짐승 혼이 사람 혼이랑 뒤섞여 버렸다고 하더라고.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A가 들려준 기괴한 이야기였어. 오늘 괴담은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괴담은 옛날에는 배달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보다 발전이 덜 됐고 폐가도 많았으니까. 뭐 현금에 대한 뭔가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왜 영가가 그런 멘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고, 지금은 배달 문화가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일을 하잖아. 혹시 배달 일을 하다가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리고 두 번째 괴담은 너무 믿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보통 그런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괴담도 많고 도시에서 겪기 힘든 기묘한 일들이 많잖아. 그래서 조금 더 무서웠던 괴담이었던 것 같아.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